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레알 마드리드 대 알메리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알은 지로나의 1위를 내준 채로 이번 라운드에 나선다. 그러나 슈퍼컵 일정으로 인해 한 경기를 덜 치룬 상태기에 자력 우승이 가능한 팀이다. 주중에 코파델레이 원정이 있었지만 마드리드에서 나선 경기였기에 이동으로 인한 피로도가 없고 이번 경기에 전력을 다할 수 있다. 벨링엄과 발베르데,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가 경기 내내 골을 노릴 것이다. 알메리아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지로나 상대로 승점을 따냈다. 그러나 20라운드까지 단 1승도 따내지 못하며 강등이 매우 유력한 팀이다. 최근 4경기에서 2차례 무실점 경기를 하긴 했지만 시즌 내내 개선되지 않는 공격진의 마무리가 큰 문제다. 바프티스탄과 엠바바와 함께 나설 복귀한 수아레스의 한 방을 노려야 한다. 레알의 승리를 본다. 알메리아는 로피의 보호 아래 곤잘레스와 몬테스 등이 나름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레알은 그들이 무실점을 기록한 마요르카를 비롯한 팀들과는 다르다. 비니시우스와 호드리구의 브라질 커넥션 외에도 벨링엄과 호셀루 등 해결할 선수가 즐비한 레알이 경기 내내 상대를 압도하며 승점 3점을 추가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아약스 대 발베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약스는 후반기 첫 경기를 원정에서 치렀는데 고어에 대해 승리했다. 순위 경쟁팀을 원정에서 만났기에 반드시 승리가 필요했는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선발 공격수로 나선 프로비가 골맛을 본 경기였고 타히로비치도 골을 터뜨렸다. 가성비 좋은 선수들만 영입해 최하위에 추락했다는 평가를 들었었는데 하토와 슈탈로, 타히로비치와 린슨 등이 팀 적응을 마치며 이제 강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발베이크는 헤라클레스에 패하며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공격력 강화를 위해 영입한 소인첸스가 출전하지 못했기에 최전방에 나선 크라머가 다시 고립되는 상황이 나왔고 클레오니스의 지원도 부족했다. 이번 라운드는 연패를 피하기 위해 난적 상대로 무리해서 공격의 라인을 올리지 않을 것이다. 아약스의 승리를 본다. 발베이크는 수비진의 핵인 베테랑 센터백 반 덴 부이스를 비롯해 메이어스와 아더어에 등 쉽게 무너지지 않을 라인을 보유했다. 그러나 베르기스와 베르바인 등 네덜란드 대표팀 이선 공격수들이 경기 내내 공격을 주도할 것이고 아크폼과 브로비 등이 침투로 기회를 볼 아약스를 제어하긴 어렵다. 금일 세 번째 경기 본머스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본머스는 이번 시즌도 강등 경쟁을 할 것으로 보였던 팀이다. 그러나 각성한 스트라이커 솔랑케와 함께 중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13골을 기록하며 득점왕 경쟁 중인 솔랑케는 강팀 상대로도 확실한 마무리를 보여주며 리그가 가장 주목하는 공격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타버니에와 클로이베르트 등 이선 지원도 활발한 전반기였다. 리버풀은 무패를 이어가며 원하는 성적을 내고 있다. 리그컵에서는 1차전을 이긴 상태로 준결승 2차전을 기다리고 있고 리그에서는 1위를 달리고 있고 FA컵에서는 3라운드에서 아스날을 탈락시켰다. 조 1위로 16강에 직행한 유로파까지 더하면 4개의 우승 트로피를 원하고 있다. 살라가 비록 이집트 팀에 합류하긴 했지만 디아스가 잘해주기에 걱정이 없고 누네스와 각포도 한 방이 있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본머스는 토트넘 원정에서 패하기 전까지 풀럼과 메뉴, 팰리스 등을 상대로 완승을 거두며 최고의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리버풀은 늘 가장 어려운 상대였다. 이번 시즌 리그컵 패배는 물론이고 지지난 시즌 9골의 치욕도 안길 정도로 늘 고전했다. 메갈리스터와 존스가 중원에 나서 상대의 공세를 막아낼 것이고 디아스와 누네스가 기회를 골로 연결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네 번째 경기 메넨글라트바흐 대 아우크스부르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글라드바흐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3위인 슈투트를 제압했다. 이번 시즌 문전 마무리 불안으로 성적을 내지 못했었는데 선발 공격수로 나선 로빈 핵이 멀티골을 터뜨렸고 벤치에서 들어온 시에바추도 한 골을 더했다. 플레와 오노라 외에 해결할 선수가 없기에 중위권에 처져 있었는데 후반기 반격을 노리고 있다. 이타쿠라가 빠진 최종 수비에는 엘베디가 들어와 역할을 했다. 이 경기에는
바이글이 징계로 빠지기에 뇌하우스의 선발 출전이 유력하다. 아우크스는 지난 라운드 홈경기에서 리그 선두인 레버쿠젠을 맞아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였지만 승점 추가에는 실패했다. 그래도 이번 시즌 내내 팀의 안정적인 수비력을 견인하고 있는 우두오카이와 하우레우, 은바부 등이 상대 공세를 잘 막아냈고 내흡의 차이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블라드바흐의 승리를 본다. 수비 보호 능력이 좋은 바이글이 징계로 빠지는 점은 아쉽지만 뇌하우스가 들어와 코네와 팀의 공격 전개를 이끌 수 있다. 플레와 핵이 최전방에 나서 상대 수비를 공략해 득점을 만들 것이고 은고우모와 시에바추가 크랙 역할을 할 홈팀이 연승에 성공할 것이다. 금일 5번째 경기 클레르몽 대 스트라스부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클레르몽은 리그에서 지난 라운드 승리를 거뒀지만 여전히 강등권인 17위에 머물러 있다. 14위 팀과 승점 차가 3점에 불과하기에 한 두 라운드 결과에 따라 중하위권 도약도 노릴 수 있지만 기대치에 못 미치는 성적이다. FA컵 64강에서는 매수를 승부차기 끝에 제압하고 32강에 올라왔지만 또 다른 리그왕 팀을 상대해야 한다. 그래도 다음 일정도 스트라스부르 전이기에 홈에서 같은 팀을 동시에 상대할 수 있다. 스트라스부르는 12월 이후 흐름이 매우 좋다. 랭스 원정 패배 이후 나선 6경기에서 4승 2무를 기록하며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재개된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우승을 노리는 강호 마르세유 상대로 종료 직전 동점골을 뽑아내며 패하지 않기도 했다. 가메이로가 20대 중후반 시절의 전성기 능력을 보이고 입고 실라와 페린, 세나야 등이 나서는 수비도 탄탄하다. 접전을 본다. 최근 흐름이나 이번 시즌 경기력만 두고 보면 원정팀이 나은 게 사실이다. 그러나 스트라스부르도 같은 팀을 원정에서 연속으로 상대하는 것은 부담이다. 스트라스부르가 시소코를 비롯한 중앙 미드필더진의 라인을 내린 수비적 축구로 원정에서 정규 시간 내에 패하지 않을 것이다. 금일 6번째 경기 살레르니타나 대 제노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살레르니타나는 베로나 원정 승리 이후 반등을 노렸지만 연패를 당하며 최하위를 벗어나지 못했다. 리그 2위인 유벤투스와 지난 시즌 우승팀인 나폴리 상대로 선전하긴 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했기에 잔류 가능한 17위와 승점 차를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이번 홈경기 성적이 중요하다. 디아가 네이션스컵 참가차 팀을 비웠기에 칸드레 바와 은앙코, 브론 등이 공격을 이끌어야 한다. 제노아는 몬차 원정 패배 이후 나선 5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하며 중위권 순위를 유지 중이다. 인테르와 유벤투스, 볼로냐 등 5위권 팀들 상대로 모두 패하지 않았는데 막강 수비진이 팀의 상승세를 이끌었다. 바니와 바스케스, 데 윈터 등 백스리가 안정적으로 상대의 침투를 막아냈고 바델리의 중원 존재감도 확실했다. 접전을 본다. 살레르니타나도 최근 경기력이 살아난 건 사실이다. 브라디리치와 삼비아 등 빠른 발을 보유한 윙백들이 상대 측면을 돌파하고 입고 칸드레바의 경기력도 올라왔다. 그러나 디아의 이탈로 인해 믿을만한 정통 9번이 없는 것이 아쉽다. 안정적인 수비를 가동할 제노아가 승점 1점을 따낼 수 있을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